자, 그럼 보죠. 오늘 증시가 좀 기분 나쁘게 끝났죠, 그죠? 지난주 목요일 날도 안 좋게 끝났고, 금요일 날은 하루 쉬었고, 오늘 월요일부터 새해 첫날부터 기분 안 좋게 끝났는데 왜 그랬는지 보여드릴게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게 뭐냐면 크게 보여드릴게요. 우리나라 주식 투자자 중에는 3대 투자자가 있죠. 외국인과 기관과 개인, 그죠? 셋이 있는데 이 셋 중에서 항상 욕을 얻어먹는 게 누구냐? 기관입니다. 그죠? 기관이 항상 욕을 얻어먹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하나 보여드리죠. 기관이 작년에 증시가 되게 힘들 때 우리나라 주식을 별로 안 샀어요. 많이 팔아먹었거든요. 실제로. 근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연말에 여기가 이제 12월 21일입니다. 12월 21일부터 특히 이때부터 기관, 특히 금융투자, 여기 뭐냐면 여기 녹색이 기관의 누적 순매수 이거고요. 요 위에 약간 검은색이 있죠. 요게 금융투자, 옛날로 따지면 증권입니다. 요 둘이 주식을 삽니다. 정점이 언제죠? 27일. 27일은 뭐냐면 28일이 배당락이었거든요. 배당락이 뭔지 아시죠? 28일 전까지만 주식을 갖고 있었으면 배당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내 작년 내내 주식을 안 사다가 배당락 일주일 앞두고 기관이 주식을 산 거예요. 특히 누가? 금융투자가 주식을 많이 샀어요. 네, 배당 먹으려고. 네. 그리고 나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배당락인 28일부터 여기 28일입니다. 계속 팔고 있는 겁니다. 외국인은 크게 배당락을 노리고 산 게 없어요. 그죠? 그리고 물량이 조금 줄긴 줄었는데 티가 안 나죠. 그죠? 근데 이제 개인들은 뭐 했느냐? 개인들, 이거 지난주에 얘기했었죠. 배당락 전에 개인들 매도 물량, 양도세 피하려고 매도 물량이 많이 나와서 증시가 폭락할까봐 주식을 팔았어요. 이게 개인의 누적 매매 동향이거든요. 이게 개인, 기관은 샀고 배당락 끝나니까 개인들은 이제 개인들 매도 물량 다 나왔겠지. 더 이상 하락 안 할 거야. 지금이 바닥이다. 들어가자. 근데 들어오니까 기관이 배당 받고 팔아버리고 있는 거예요. 네. 나쁜 사람들이죠. 참 나쁜 사람들이에요. 개인들이 솔직히 개인들은 겁먹을 수 있잖아요. 잘 모르니까, 그죠? 폭락 나온다고 하니까 개인들은 뭐 그래서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근데 기관은 아니잖아요, 그죠? 네.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이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수 있죠? 네. 지수를 끌어내릴 수 있는 중대형주 쪽에서 기관이 배당 누르고 주식 산 걸 지금 자꾸 팝니다. 그래서 이제 대형주, 중대형주 쪽은 그래서 흔들리는 거고, 중대형주 쪽이 막 빠지고 하니까 개인들이 아침에는 투매가 안 나와요. 아침에 투매가 안 나오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 10시, 11시 되면 투매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겠어요? 지수가 좀 빠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개인들이 주식은 어떻게 보면 사는 걸로 되어 있지만 소형주 쪽에서는, 테마주 쪽에서는 팔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지수를 끌어내리는 원흉이 누구냐? 기관입니다. 이해되신 분들은 1번 한번 찍어주시고, 이건 이해만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이거를 개인들이 투매하는 거를 막아드릴 수가 있으면 제가 막아드리겠는데 이거 못 막아요. 개인들이 너무 마음이 힘들고 그런 걸 어떻게 해요. 기관들은 원래 주식을 이런 식으로 해요. 기관들은.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거라면 이거 막아야죠. 근데 못 막아요, 이거. 내가 못 막는 거를 보면서 힘들어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이거는 시간 지나면 다시 안 물어요. 뭐 이렇게 포장지 뜯다가 아니면 뭐 작업하다가 일하다가 잠깐 손가락이 무슨 날카로운 게 약간 베일 수 있지 않습니까? 긁힐 수 있고, 그런다고 해서 뭐 그 손가락을 보면서 3박 4일 슬피 울면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그러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시간 지나면 낫겠지 뭐. 그러면서 이제 뭐 반창고를 붙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던져놓고 그냥 알아서 자연 치유 능력에 맡길 수도 있고, 그죠? 네. 그런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아무튼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왜냐면 지금 기관이 자기들이 샀던 거 있죠? 거의 다 팔았어요. 네. 좀 있으면 끝나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이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연초부터 기관 욕을 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팔았던 거 다시 삽니다. 팔았던 거 다시 산다고요. 그래서 제가 그 개돼지에 비유하는데 개 있죠, 개. 개는 자기가 토했던 거 다시 먹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좀 약간 더러운 비유를 들어서. 네. 근데 기관은 팔았다 다시 이거 삽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토했다가 다시 산다는 얘기예요. 다시 먹는다는 얘기예요. 토했다가. 매매를 좀 더럽게 해요. 여러분들 이런 거 따라하지 마세요. 이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남한테 피해주면서. 남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면서 돈 벌면, 그죠? 잘 되겠습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거의 다 팔았어요. 네. 다 팔진 않아요. 좀 남겨놓으니까. 아셨죠? 네. 오늘 사실은 이제 보시면 그 지난주에 대부분 해외 증시 휴장이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 증시가 되게 거의 다 휴장이었어요. 여기 보시면 이걸로 보여드릴까요? 지금 유럽 증시 폭등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만 떨어졌다니까요. 아시아 증시 보세요. 밑에 여기 보면 이제 일본, 호주, 뭐 중국 쭉 돼 있죠. 여기 보면 3012라고 돼 있죠. 이게 뭐냐면 12월 30일 날 이게 마지막 거래였다라는 얘기예요. 31일은 토요일이었고, 그죠? 네. 1월 1일은 일요일이었고 오늘 안 열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본도 휴장, 호주도 휴장, 중국도 휴장, 홍콩도 휴장, 대만도 쉬었고요, 태국도 쉬었어요. 인도네시아하고 인도는 열렸대요. 베트남도 쉬었고 인도도 상승 마감했어요. 우리만 이러냐고 왜? 우리만 네?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죠? 그 목요일날 우리 장 끝나고 나서 그날 밤에 나스닥 증시 급등했거든요. 그거 반영 하나도 안 됐어요. 네? 원래는 우리나라가 오늘 올랐어야 되는데 떨어졌다니까요. 이상한 거죠, 그죠? 여기 보세요. 현재 유럽 증시 보실래요? 현재 유럽 증시 보시면 우리나라가 이상한 거예요. 누가 이렇게 해놨냐? 기관이 그랬다. 기관. 못됐어 하여튼. 독일 현재 0.8% 상승 중, 프랑스 유로스톡스 1.23%씩 급등 중, 네덜란드, 스페인, 이탈리아 급등 중, 그죠? 스위스는 안 열렸고요. 자, 여기가 포르투갈이죠? 포르투갈, 벨기에 다 대부분 증시 상승 중이잖아요. 급등하고 있구만요. 그죠? 네. 우리만. 해외 증시 보시면요, 그죠? 그러니까 연말 연초라고 해서 너무 저기 분위기 잡지 마세요, 그죠? 네. 너무 의미부여를 하실 필요가 없어요. 아, 연초부터 왜 이래요? 연말에 왜 그래요? 네. 그냥 그런 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라는 얘기죠. 보시면 이게 다우지수인데 다우지수 그냥 옆으로 누른 상태에서 쉬고 있어요. 큰 변동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네. 나스닥 지수는요, 올해 초 대비 한 10%도 안 빠졌어요. 8% 빠졌다 그러나? 나스닥이 많이 빠져서 그렇지,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독일 증시 보세요. 멀쩡하잖아요. 그때 저기 운봉 하나 딱 떨궈 놓고 그냥 쉬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만 유독 전저점에서 헤매고 있어요. 오늘 나온 주요 뉴스 중에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강력한 나라 중에서 일본을 밀어내고 우리나라가 6위가 됐답니다. 1위는 미국, 2위, 3위는 중국, 러시아, 4위, 5위가 독일하고 영국, 6위가 한국이래요. 8위는 저기 일본이고. 네? 우리나라 이렇게 영향력 있는 나라라잖아요. 강한 나라. 네? 근데 지수는요, 엉망을 만들어서 엉망. 왜 이렇게 됐겠어요? 왜? 기관이 팔아서. 딱 배당락 끝나자마자 3일 동안 다이빙 했잖아요, 지금. 그죠?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놈의 배당락 때문에. 배당락을 이렇게 심하게 한 적이 없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크리스마스 끝나고 나면 이제 더 이상의 급락보다는 오른다고. 기관이 그 배당 먹으려고 얼마나 주식을 많이 샀고 그걸 또 얼마나 더 생각 없이 팔고 있으면 세상에 이게 이렇게 됐냐 이거예요. 제가 저번에 다 보여드렸잖아요. 12월 그 크리스마스 이후에 더 올라가는 거 보여드렸죠. 네. 이번에 기관 욕심이 대단했던 거예요. 배당.
그 배당 줘봤자 얼마나 주겠어요. 네? 그거 먹겠다고 이 난리 지금. 이해가 됐죠? 네, 그러니까 요거는 뭐 배당 받으러 산 주식이면 얼마나 되겠으며, 그죠? 그거를 뭐 1년 내내 팔겠습니까? 그죠? 네. 며칠 안에 끝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우리나라만 이런 거죠. 네. 이게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개인들은 단 1%라도 이자를 더 주는 저축은행, 뭐 은행, 예금 적금 네, 쫓아다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간도 똑같은 거예요. 배당 0.5%, 1%라도 더 주는 그런 기업 찾아갖고 먹튀한 거예요, 먹튀.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정말 불경기라서 불경기라기보다 불경기라는 그런 이제 트라우마에 빠진 건지 그 공포에 빠져갖고 어디 1%라도 이자 더 준다 그러면은 주식이고 뭐고 다 팔아가지고 다 글로 가고 있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 사람들 나중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주식 사러 들어오게 돼 있어요. 나중에 이제 이게 아니구나 그래갖고 적금 들었던 거 다 해지하고 주식시장으로 그 돈 주고 다시 들어오게 돼 있어요. 반드시 들어오게 돼 있어요. 반드시. 네. 아무튼 지금 기관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은행 이자 요거에 그냥 너무 연연하는 것 같습니다. 네. 나도 그렇게 보시고 요즘에 그래서 아까 유럽 증시에서 급등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들 하지 마세요. 기간 매도 물량 어느 정도 해결되면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처럼 이제 심리가 많이 흔들릴 때는요, 차트, 특히 계좌, 뉴스 보지 마세요. 네. 근데 제 방송은 꾸준하게 들으세요. 왜냐면 제가 뭐 방송 열어서 뭐 여러분들이 뭐 심리적으로 불안하게 하거나 아니면 제가 무슨 싸구려처럼 이렇게 뭐 막말을 하거나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그죠? 네. 제 얘기 듣고서 뭐 기분 나빠지신 적 없잖아요, 그죠? 예, 제 방송 꾸준하게 들으세요. 네. 뭐 제가 험한 얘기나 뭐 불편한 얘기 안 하니까, 그죠? 그건 맞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들어와서 잘 들으세요. 네. 그러시면 그나마 도움이 좀 많이 되실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올해 매년 3월달이 되면 이제 상폐 시즌이 있죠. 상장 폐지 시즌이 있는데 요거에 대한 이제 불안감을 이제 사람들이 막 증폭을 시킬 거예요. 원래 요거와 관련된 뉴스는 언제쯤부터 나오냐면 추석 아마 끝나고 나서부터 많이 나오거든요. 올해 추석이 1월 20일 이후에 있죠, 그죠? 그래서 추석이랍니다. 죄송합니다. 설날. 네. 설 연휴 이후부터 보통 이제 뭐 상장 폐지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시끄러워지는데 제가 미리 얘기해 드릴게요. 네. 상장 폐지 시즌이라는 게 뭐냐면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테니까 그 상폐가 이게 수시로 될 때도 있습니다. 수시로. 그런데 통상은 언제 많이 집중되어 있냐면 결혼부터 얘기하면은 상폐 시즌이 이제 코앞에 다가왔으니까 여러분들 불안해하라 그 소리가 아닙니다. 네, 이 얘기 빨리 넘어갈게요. 우리 회원들도 잘 들으셔야 되니까. 네. 상장 폐지 시즌이 언제냐? 3월입니다. 통상. 왜 그때 집중되어 있냐면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들은 12월 결산법인이거든요. 1년 장사한 거를 12월 달에 결산을 해서 이제 보고를 해요. 그래서 이제 1년 동안 이제 사업한 내역을 이제 사업 보고서라고 하죠. 이 사업 보고서를 제출하게 돼 있는데 언제까지 제출하게 돼 있느냐? 12월 결산법인은 이제 사업 보고서를 이제 90일 이내에 제출해야 돼요. 그렇죠? 네. 그러면 12월 말에서 90일은 언제예요? 3월 말이겠죠. 그렇죠? 네. 3월 말까지 주주총회 열고 주주총회를 열어서 저희 회사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이제 보고를 하는 거죠. 사업 보고를 하는 거죠. 네. 이 사업 보고서를 내기 전에 이제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아야 돼요. 회계 적정성 여부를 따지거든요. 그래서 통과가 되면 이제 그걸 가지고 가서 주주들한테 보고하고 이제 내는 거죠. 네. 근데 회계상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영업이익이 너무 안 좋게 나온다든지 예를 들어서 3년 연속 영업이익 적자가 나온다든가 그러면은 아니 자본 잠식에 빠진 기업도 있을 거고 회계 부정을 저지른 기업도 있을 거고 그래서 회계 감사에 통과 못하는 기업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기업들이 줄줄이 상장 폐지 우려, 관리 종목 냄새가 많이 나면 환기 종목으로 지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환기 종목 아니면 상장 폐지 실질 심사 들어갑니다. 네, 그 얘기가 언제부터 나오기 시작하느냐? 빠르면 1월 한 말부터
그 얘기가 나오기 시작. 예를 들어 특정 기업을 딱 찍어요. A라는 기업 상폐 우려 이러면서 막 호들갑을 떨어요. 상폐 우려라고 해서 그게 상폐되는 건 아닌데 아무튼 이제 이런 얘기가 슬슬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미리 지금 얘기해드리는 게 미리. 원래 연초에는 이제 덕담하고 이런 테마 좀 많이 갈 겁니다. 이런 얘기가 보통 많이 하죠. 근데 이제 뭐 갈 거는 갑니다. 제가 걱정하는 건 그게 가기 전에 털리실까봐 미리 얘기해드리는 거예요. 걱정들 하지 마시라고. 걱정이 많을수록 그죠? 계좌는 더 가난해지기 때문에 걱정거리부터 줄여드린 다음에 그죠? 좋은 걸 넣어드려야죠. 온통 머릿속에 쓰레기로 가득 차 있는데 거기다 좋은 걸 넣으면 뭐예요? 다 쓰레기가 되는 거지. 그죠? 그 머릿속에 쓰레기가 뭐예요? 불안한 거, 걱정거리 이런 걸 빼내야 돼요. 그걸 빼내고서 거기다 뭘 넣어드려야지 온전해지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이해되시죠? 네. 오늘 거 잘 들으세요. 그래서 12월 결산법인은 사업보고서 90일 이내에 제출해야 되는데 3월 말까지 해야 되거든요. 그럼 분명히 이제 문제가 되는 기업들이 나와요.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올해는 더더욱 불안하게 할 겁니다. 왜 불안하게 하겠어요? 뭐 경제가 안 좋다고 맨날 얘기하니까 경기도나 급격한 금리 인상, 뭐 돈 못 버는 기업 많다, 뭐 부도날 수 있다, 특히 뭐 건설주 위험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겠죠. 줄줄이 그죠? 네. 그렇게 나올걸요 분명히. 지금도 나오고 있고. 그 이제 3월 달이 이제 다가올수록 점점 더 개인들은 불안해하겠죠. 그래서 주식을 안 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주식을 안 합니다. 왜요? 왜 그러겠어요? 3월까지 상장 폐지 시즌이니까 그거 끝나고서 내가 주식을 사야 되겠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개미들이 1, 2월 달에 주식을 사서 3월 달 이후로 넘어가야 되는데 주식을 다 안 사든가 샀다가 버려요. 무서우니까. 상폐 시즌 끝나고 하려고. 3월 말에까지 지켜보고 4월 달에 들어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통상 개별주들의 고점이 4월에서 5월 달에 나옵니다. 이해되시나요? 통상 그래요. 개별주 테마주들의 1년 연중 고점이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테마주로 만약에 간다 그러면 보통 봄에 많이 나와요. 4월달, 5월달에. 왜 그러겠어요? 개미들이 그때 돈 싸들고 들어오거든요. 이제 상폐 시즌 끝났다, 이제 안전하다, 이제 투자해보자 막 그래요. 그래요 실제로. 올해 전망 나오는 거 보면 다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상반기에는 주식 사지 말래요. 하반기부터 분할 매수하래요. 그럼 거꾸로 하시면 돼요. 상반기에 많이 사시고요. 하반기 때 분할 매도하시면 돼요. 이해되신 분들은 7번 찍어주시고 뉴스를 거꾸로 하시면 돼요. 대신 종목은 잘 고르셔야지. 뉴스에서 계속 그러던데요. 여러 군데에서 상반기에 주식 사지 말고 하반기에 분할 매수하래요. 그러면 상반기에 주식 사셔가지고 하반기에 분할 매도하시면 된다고요. 거꾸로. 그게 큰 틀인 거예요. 그게 개인들한테 그렇게 얘기해놨잖아요. 지금 언론에서 한두 군데 그런 것도 아니고 또 앵무새들도 그대로 따라가고 그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근데 상폐 시즌이 이제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게 왜냐? 저희 반 같은 경우 우리 반도 잘 들으세요. 네. 저희 반 같은 경우에는 종목 단타 치는 거 나갈 때도 기업 분석하고 나갑니다. 장부에 빨간색이 많다. 뭐 빨간색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뭐 너무 많다 그러면 추천 안 합니다. 평상시에도 혹시라도 문제 될까봐. 너무 매주 잘 돼 있는데 회사가 너무 그렇다 불량하다 안 냅니다. 왜 안 내겠어요? 잘못될까봐. 네. 이제 연말쯤 되면 종목 추천할 때 더 조심합니다. 연말부터 저희는 연말부터 조심해요. 그리고 이제 추천해 놓은 것도 1, 2월 달에 다시 한번 보거든요. 네. 오리온들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3월 달에 이것 때문에 문제됐던 적이 전문가임에서 거의 없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최근에는 뭐 아예 없고. 그죠? 몇 년 동안 그런 적이 없었으니까 최근에. 네. 그 다음에 이 심리니까 흔들리시면 안 돼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혼자 하시는 분들 네. 잘 들으세요. 상폐 시즌이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은 세력이 매집한 종목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처음에 매집하실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본의 아니게 투매가 나와서 3개월, 6개월 그 이상 들고 계시다가 회사 상태가 안 좋아졌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 세력들 매집을 해놨는데 처음엔 괜찮았는데 6개월, 1년 지나니까 회사 상태가 안 좋아졌을 수 있어요. 3개월 만에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개별주들은 원래 그래요. 네. 그러면 이제 회사에 약간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싶으면 세력이 여기서 어떻게 되겠어요? 나가겠죠? 그죠? 나간다고요. 탈출. 영어로 엑시트. 그죠? 탈출한다고요. 세력이 매집된 그 종목이 문제가 생겨서 세력이 탈출할 때 주가를
그냥 시장가 매도 치면서 장대 음봉 만들고 나가겠습니까? 아니면 최소한 자기들 매수가까지라도 올린 다음에 나가겠습니까? 당연히 올린 다음에 나가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오히려 잘 활용하면 물린 종목 물타기도 할 수 있고요. 갖고 있는 종목 세력들이 올려줄 때 본전 이건 약간 수익 보고 잘라가지고 탈출할 수도 있어요. 이해되셨어요? 네. 그러니까 상장 폐지 시즌에 오히려 종목들이 그걸 앞두고 종목들이 더 올라오는 경우들도 꽤 많습니다. 진짜 좀 많이 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폐 시즌 조심하셔야 됩니다. 개별주 테마주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경험이 짧은 사람들이 보통 하는 얘기예요. 원론적인 얘기거든요. 원론적인 얘기. 그렇죠? 원론적인 얘기라니까. 근데 이제 해보면 이제 말 같지도 않은 논리를 갖고 와서 뉴스까지 만들어가지고 종목을 올린 다음에 빠져나가는 거나 많이 봤습니다. 이걸 활용해서 여러분들도 최근에 이제 좀 손실 보이던 종목들이 올라오면은 잘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예요. 다만 여기서 이제 문제점이 있죠. 세력이 나가려고 올렸는데 여기서 같이 물려있던 분들이 개인들이 이제 가려나 보다 그러면서 안 나와요. 그 어떻게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셨죠? 무슨 얘기인지. 탈출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 이제 드디어 이제 본전 왔다. 이제 본격적으로 수익 한번 내보자. 그래 가자 이랬는데 세력 나가버린 거예요. 그 어떻게 되시겠어요? 골치 아픈 거죠. 예를 들면 이제 그 광림이라고 얘기 드리지 않았나요? 광림이 그 쌍방울 관계회사 아닙니까? 광림 제가 여기서 얘기 많이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나 이거 얘기했다가 그 이재명 지지하는 사람들한테 욕 많이 얻어먹었어요. 네, 수명이 한 1년은 늘어난 것 같아요. 네가 뭘 하냐고 막 저한테 막 그러더라고요. 그때 뭐라 그랬냐면 광림이 위험해 보인다. 혹시 이거 기억나시는 분들 1번 찍어보실래요? 한 3개월 넘었네요. 그죠? 9월달에 얘기했으니까 이거 위험해 보인다 했잖아요. 그죠? 네. 이상하다고. 그죠? 이게 제가 보기에는 나가는 것 같다. 세력인지 누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가 나가는 것 같다 그랬잖아요. 기억하시죠 이거? 네. 그러니까 이런 게 나올 수 있어요. 절호의 탈출 기회인데 여기서 드디어 이제 가는 거야 이러면서. 이게 왜 이재명 씨 지지하는 사람들이 욕을 얻어먹었냐면 강성 지지자 있잖아. 강성 지지자. 네. 뭐 있잖아요. 그런 분들 있잖아요. 네. 이재명 씨 안 좋게 얘기했다고. 안 좋게 얘기한 것도 없는데 난 광림을 얘기했는데. 쌍방울하고 조심하시라고. 네. 근데 아무튼 이때 이게 대량거래 터지면서 상한가 나오고 휙 떨어졌잖아요. 이때 올라올 때 말 같지도 않은 무슨 풍력 테마주 얘기 나와서 가더라고요. 근데 우리 회원들한테 얘기 상세하게 해드렸는데 진짜로 네. 광림은 옛날부터 급등을 많이 했던 종목이에요. 테마주로. 근데 난 단 한 번도 이게 풍력으로 간 걸 본 적 없어요. 풍력으로.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풍력이래요. 여기서 여기 쌍용차로 이제 저기 했고 풍력.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그래서 조심하시라고. 이재명 씨가 좀 이제 상황이 안 좋아지나 보다. 수사받고 뭐 하는 것 때문에 상황이 안 좋아지나 보다. 누가 나가는 것 같다. 그게 정확하게 맞았잖아요. 그죠? 지금은 이제 상태가 안 좋죠. 그죠? 굉장히 재미없지 않습니까? 이런 거 걸려드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상장 폐지 시즌도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그걸 잘 활용하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시간외에서 있잖아요. 시간외에서 정책주들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오늘 장중에 움직인 부동산 정책주가 무엇이냐? 일성건설이죠. 11% 급등 마감했고요. 장중에 최대 26%까지 올라갔거든요. 차트로 보죠. 일성건설. 뭐 이제 계약이 아주 큰 계약을 하나 했더라고요. 네. 아무튼 최근에 보면은 뭐 그죠? 네.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다가 얘 투매죠. 그냥. 잘 만들어놨는데 이거 눌림목입니다 이거. 네. 근데 이제 그런 거랑 상관없이 12월 달에 그냥 주주주주 흘러내렸지. 처음에 금투세 뭐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걔네 던졌다가 나중에 양도소득세 매물 폭탄 넣을까봐 떨어진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전저점은 안 깼어요. 대부분의 개별주가 이렇게 생긴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 거래가 좀 나오면서 들었다 놨죠. 그렇죠? 네.
이거하고 이제 건설주들을 꽤 움직였거든요. 그 다음에 그 전에 이재명 씨 인맥주로 분류됐었던 게 동신건설이잖아요. 오늘 이게 19%, 19%까지 올랐다 떨어졌거든요. 그냥 움직인 게 아닌 걸로 보여요. 네. 요거는 그냥 바닥 잡은 눌림목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12월 달에 똑같아요. 투매 나와가지고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주는 사람은 없고 파는 사람만 있다 보니까 거래가 거의 없죠. 이거는 돋보기 아니라 현미경 갖고 와도 안 보일 것 같은데요. 거래가 아예 안 보입니다. 그죠? 사주는 사람이 없어요. 사주는 사람이. 파는 사람만 있고. 근데 왜 이렇게 빠질까요? 부동산 건설이 진짜 망할까봐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부동산 얘기 나왔으니까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자, 주식을 작년에 샀건 재작년에 샀건 주식 사놓은 사람들이 작년에 주식시장이 계속 떨어졌지 않습니까?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물려있는 상태를 그대로 들고 있었겠죠. 손절 안 하고, 그죠? 물론 손절하는 사람도 있지만 손절 안 하고 들고 있는 사람도 있지 않았겠어요, 그죠? 근데 최근에 문제가 뭐죠? 부동산 문제잖아요. 부동산. 그러니까 부동산에다가 대출을 좀 많이 받아서 전세건 집을 사신 분이건 그분들 요즘에 굉장히 고통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벼락거지 될까봐 집에다 투자했다가 진짜 벼락거지 됐다고 그런 기사도 막 나오거든요. 생각을 해보세요. 주식을 들고 있는 사람이 손해가 많이 나서 못 팔고 있어요. 근데 은행 대출 많이 받아서 집을 샀어요. 근데 이자가 급격하게 올라요. 그러면 돈을 자꾸 만들어서 이자를 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하다가 안 되면 못 팔아요. 주식을 팔겠죠. 손해보고서라도 팔아야 되는 거예요. 왜? 이자 내야 되니까. 안 그러면 집이 넘어가니까. 그래서 돈을 야금야금 주식 팔아서 돈을 채워놓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 많다고 봐요. 동의하시는 분들 1번 찍어보세요. 그렇지 않을까요? 실제로 그런 경우들 많이 있고. 그죠? 그러니까 돈이 자꾸 빠지는 거예요. 조금씩 살아 들어오는 게 아니라 요즘에 저희 방에 신규원들 들어오세요. 많진 않은데 신규원들이 이제 꾸준하게 들어오시거든요. 네. 원래 회원이었던 분들도 다시 또 들어오시고. 왜 그러시겠어요? 바닥이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주식이 싸다고 생각해 들어오시는 거 아니에요? 이건 잘하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바닥인 거 알고 좀만 버티면 내가 손해보고 있는 종목이 올라올 것 같은데 거기에서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물론 반대 매매는 아니지만 반강제로 파는 거죠. 아깝게. 그럴 때가 있거든요. 정말 팔기 싫은데 부득이하게 팔아야 될 때가 있어. 그죠? 네. 주변에 부동산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분들 많죠. 그분들이 마지막에 주식을 팔 수도 있단 말이에요. 실은 작년부터 팔았어요. 작년 9월? 네. 그때도 저거 때문에 많이 팔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담보대출 안 해준다 그래가지고. 네. 아무튼 이제 그래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주가가 더 빠진 것도 있어요.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좀 일하다가 손이 긁힌 거예요. 그러면 굳이 마데카솔 안 발라도 낫는 거예요. 뭐 마데카솔 있으면 바를 수도 있고 아니어도 낫는 거죠. 마데카솔은 뭐냐면 물타기죠. 어디 상처난 데다 마데카솔 바르면 좀 빨리 낫고 기분도 좀 약 발랐으니까 빨리 낫겠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벌어진 상처에다가 약 발라도 되고 뭐 안 발라도 되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손해가 많이 난 종목이 있어요. 물타기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지금은 그 정도라고 보시면 이런 거는 대부분 해결돼요. 수급 불균형에 의해서 빠진 거니까 균형이 더 다시 잡히면 올라온단 말이에요. 편안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아무튼 이 부동산 관련해 가지고 지금 어떤 뉴스가 막 쏟아지냐면 집값이 이제 떨어지는 속도가 붙으니까 지금 부동산 규제 푼다고 하죠. 잠깐만요. 나왔다. 네, 여기서 보시죠. 오늘 나온 기사인데요. 강남 상구하고 용산 빼고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규제 있던 거 다 푼다. 네. 토지 거래 허가 구역 해제한답니다. 강남 상구하고 용산 빼고 싹 다. 네. 네? 다 푼대요. 풀고 그 다음에 원희룡 아저씨 있죠? 원희룡 아저씨 국토부 장관 하시죠 지금? 원희룡 아저씨가
그린벨트 해제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작년 선거 전에 그린벨트 해제를 많이 갔던 게 신원종합개발. 최근에 보면 들썩들썩거리고 있었죠, 그죠? 이게 작년에 여기서 간 거 아니에요? 그린벨트 해제고 또 가고. 그러니까 선거 끝나고, 선거 전, 선거 후. 네. 그죠? 근데 이만큼 빠졌어요. 세상에 고점이 19,900원, 거의 2만 원이었는데 4,000원까지 빠졌으니까 5분의 1통 났었던 거죠. 사실상. 네. 뭐예요 이게 도대체? 네. 그죠? 네. 근데 이게 시간에서 급등하고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시간에서 보면 여기 많이 갔어요. 신원종합개발 7%, 그 다음에 SG 세계물산 이거 상한가, SG 세계물산 요게 또 저기잖아요, 부동산. 그걸로 갔어요. 네. SG 그룹주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많이 움직였고, 그러니까 지금 연초 크리스마스 끝나고 이제 연초가 시작되면은, 새해가 시작되면 뭐 정책주가 뭐 움직일 거라 그랬죠, 그죠?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근데 아까 그 기관 아저씨들이 자꾸 이제 배당 납부 받으려고 이제 단타 쳤던 거 막 팔고 있으니까 개인들이 지금 정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 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 근데 아무리 그래도 시간은 계속 가죠. 똑같아요. 네. 고물시계도 시간은 계속, 시간 흐르면 그것도 움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되게 힘들고 불안해하고 있지만 그래도 테마주들 움직이고 있는 거죠. 특히 정책주들. 네. 요즘에 대통령 지지율 좀 올랐죠, 그죠? 네. 대통령 지지율이 오르면 뭐예요? 테마주가, 정책주가 힘을 좀 더 받아요. 네. 요번에 좀 희한한 게 뭐냐면 대통령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었잖아요, 그죠? 네. 그건 희한한 게 아니에요. 떨어질 만큼 잘못한 게 좀 있었으니까. 근데 대통령 지지율이 최근에 오르는데, 원래는요, 요즘 경제 안 좋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경제가 안 좋고 물가 오르고 막 공공요금 더 오르고 하니까, 그러면 대통령 지지율이 급락해야 되거든요. 그죠? 근데 지금은 거꾸로 올라요. 그게 이제 상황이 약간 특수한 상황이니까 그거 감안해서 하시면 돼요. 정치적인 얘기는 안 곁들일게요. 다들 아시는 얘기니까. 그래서 대통령 지지율이 오른다는 거는 그 사람이 잘해서 못해서 이런 거 갖고 우리 싸우지 맙시다. 그거 말고 정책주가 가는데 유리하다. 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유리하다. 네. 그러니까 지금 시간에 장중에는 건설주들이 들었다 놨고요. 시간에서는 누가요? 그린벨트 해제수. 네. 그죠? 네. 그리고 뭐예요? 공급망 늘릴 거예요. 공급망 늘린다는 건 뭐냐면, 공급망 뭐야? 아파트 공급망이라고 했어요. 죄송합니다. 아파트 공급량이, 주택 공급량을 늘릴 거예요. 그게 늘린다고 해서 그게 갑자기 막 3개월 뒤에 원룸 짓듯이 막 금방금방 짓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택지 개발하고 막 그래야 되니까 한 2-3년, 3-4년 걸려요. 지금은 부동산 때문에 난리가 났지만 또 3-4년 뒤에 보면은 공급량 늘려가지고 시장이 많이 안정이 돼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올해 주요 상반기 일정이 뭔지 아세요? 상반기 증시 주요 일정? 상패 시즌. 3월달에 많이 몰려있는데 1, 2월 달부터 개인들이 그것 때문에 바들바들 떨 겁니다. 돈 벌러 들어와서, 그죠? 바들바들 떠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 때문에 개인들 바들바들 떨 겁니다. 왜겠어요? 지금 거기 이제 이자 못 내가지고 지금 힘들어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 이자를 못 내고 그러면은 경매로 넘어가거나, 아니면 중간에 거기도 반대매매, 경매가 반대매매잖아요, 그죠? 아니면 손절하겠죠. 이자 더 이상 내기 힘들면은 그 물량들이 좀 싸게 나오지 않겠어요? 시장가 매도 쳐야 되니까. 거기도 금매, 부동산에선 금매, 우리는 시장가 매도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게 나오면 끝나는 겁니다. 그게 나올 때까지 개인들은 굉장히 불안해할 거고, 그게 나오고 나서도 최소한 몇 달은 불안해할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다들 그 소리 하는 겁니다. 상반기에는 주식 사지 말고 하반기부터 분할 매수해라. 왜 그 소리 하겠어요? 상반기 때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안 좋을 거다. 부동산 가격이 폭락할 수 있으니까 상반기에는 주식 사면 안 된다. 잘 모르는 겁니다. 부동산만 갖고 얘기하면 그 소리가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작년에 얘기 많이 해드렸죠. 주식 시장이 부동산보다 훨씬 먼저 바닥을 찍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아직 안 왔냐 이러면서 빨리 와라. 응? 네가 마무리를 줘야 내가 날아가지 않겠니 이러면서. 그러니까 지금은 주식을 사기에 싸죠. 싼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부동산이랑 주식이랑 같이 가는 줄 알고 그러는데 아니요. 같이 가는 건 맞는데 좀 틀려요. 옛날에 제가 그런 비유를 들었는데 기차가 있어요. 기차가 있으면은 이제 머리 부분에 기차, 그다음에 이제 뒤에 있으면 여기에다가 이제 기차가 보통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느슨한 뭐 끈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끈으로. 느슨한 끈으로. 그러니까 머리가 간 다음에 끈이 약간 느슨하게 있으니까 그게 팽팽해져야 되겠죠. 그래서 약간 시간을 두고 움직여요. 이게 정각이 출발했으면 머리가 그러면 조금 지나서 몸통이 움직여요.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뭐 이게 머리가 주식이고 이거 부동산이래. 네. 떨어질 때도 이게 먼저 떨어지고 올라갈 때도 먼저 올라가요. 네. 바닥도 먼저 치고. 네. 똑같지가 않다고요. 네. 이거 주식 좀 하신 분들은 다 아는 얘기예요. 근데 모르는 사람이 훨씬 많죠. 네. 그러니까 부동산하고 주식시장하고 이제 100% 연관시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최근에 나왔던 크리스마스 이후에 단기 급락은 정리해 드릴게요. 기관들이 배당락 받은 거, 네. 그거 단타 친다고 이제 그러고 있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상반기에 가장 주요 이슈는 두 개입니다. 금리 얘기는 내일 해드릴게요. 금리 얘기는 이제 거의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주택, 부동산하고 상장 폐지 시즌 요겁니다. 네. 요거라고. 금리 얘기는 뭐 그냥 내일 짧게 해드릴게요. 네. 아셨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올해 초에 1월 달부터 한 3월까지 가장 명심하셔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부안해동하지 말자. 그죠? 네. 가볍게 행동하지 말자. 부안해동하지 말자. 이거를 마음속에 좀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네. 어떤 뉴스가 나오고 주변에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해도 가만히 계세요. 뭐 정말 주식을 때려치고 싶다 그러시면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 저렇게 될 거다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왜 그런 마음을 먹었을까, 내 마음이 갑자기 왜 바뀌었지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본인을 점검해야지 막 미래를 막 예측하려고 하지 마세요. 미래를 아는 사람은 사람 중에는 없어요. 귀신도 모르는 게 미래인데요. 귀신이 과거는 안다면서요. 과거. 그러니까 점쟁이들이 이제 과거는 기가 막히게 맞히는데 미래는 잘 못 맞히잖아요. 그거 아세요? 점쟁이. 유명한 점쟁이 중에도 부자 없습니다. 무당집 가보세요. 유명한 무당집. 잘 사나. 그지같이 살지다. 무당을 되게 싫어하거든요. 네. 다 그지같이 삽니다. 그렇게 그 사람들한테 돈 많이 그렇게 해도 부자로 사는 무당이 없습니다. 네. 죽을 때 비참하게 죽습니다. 다, 대부분. 그러니까 그런 거 흉내내지도 마시래요. 네. 아셨죠? 네. 부안해동하지 말자 이렇게 하고 가시면 되겠고, 시간에 의해서 그린벨트 수혜주도 움직였으니까 내일부터 부동산 관련주들이 꽤 움직일 것 같아요. 개인들이 이제 가장 꺼리는 게 부동산 테마주거든요. 난 그래서 이게 굉장히 잘 움직일 것 같아요. SG 세계물산도 오늘 낮에 움직였어요. 그죠? 시간에서 또 하잖아요. 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캐리소프트 얘기했었는데, 그 캐리소프트 영상 올린 거 보셨나요? 그때? 저번에 무방 방송할 때 여기서 이게 이해가 안 가는 음봉이다 이 얘기 들으셨죠? 그죠? 이런 게 나올 수가 없는데 크리스마스 전에 이제 배당락 전에 투매 나와서 그런 거다. 거래도 하나도 없고, 그죠? 네. 이거는 개인들 불안해서 나온 거다. 그리고 나서 3, 4일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오늘이죠? 22% 올라와서 어디까지 메꿔요? 오늘 여기까지 왔죠? 고점이 여기잖아요. 그 뭐예요? 하락한 거 그대로 다 메꿨어요.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안해동하지 마세요. 이 얘기를 기분 나쁘게 들으시면 안 돼요. 네. 여러분들이 지금 심리가 마음이 많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지수나 종목이 조금만 하락해도 막 흔들리실 거예요. 그리고 당분간 차트 보지 마세요. 왜냐하면 연말에 지금 개인들이 물량이 꽤 나왔기 때문에 사주는 사람은 없고 투매가 잠깐 나와가지고 전저점을 아무 의미 없이 전저점을 건드려 놓은 주식들이 꽤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해석 안 돼요.
캐리 소프트를 내가 여기서 왜 얘기를 드렸냐면 이걸 가지고 막 무리하게 해석을 하거든요. 이렇게 떨어지면은 이걸 가지고 막 사람들이 되게 무리하게 해석을 많이 해요. 걱정되니까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럼 걱정되니까 사람들이 막 무리하게 해석을 한다니까요. 근데 이거는 해석을 하면 안 되는 차트예요. 웃기죠? 기술적 분석, 차트 분석을 하면 안 된다고요. 안 하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러잖아요.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차트다. 이거는 해석을 하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해석을 하는 순간 어떤 실수를 하냐면 전저점 깼죠. 여기 양봉인데 깨고 내려갔잖아요. 그죠? 그러면 거의 시춘팔보다 손절하라고 그래요. 여기서 차트를 조금 배웠건 좀 적당히 배웠건 좀 많이 배웠건 여기서 손절하라고 그래요. 여기 내려오면 물타기 하라고 하든가. 그럼 또 안 내려오죠. 여기까지. 딱 깔끔하게 얘기하잖아요. 이런 건 나올 수가 없는 거다. 그냥 개인도 투매 때문에 나온 거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이 되거든요. 근데 오늘 깔끔하게 올려버리더라고요. 캐리스부터 왜 얘기했는 줄 아세요? 저출산. 우리나라가 애기들을 그렇게 안 낳아요. 그렇게 음란하고 물란하다는 프랑스보다 더 안 나는 것 같아요. 프랑스도 애기 안 낳기로 유명한 나라거든요. 결혼도 안 하고 거기 바람만 피잖아요. 동거만 하고. 프랑스. 네. 우리나라도 지금 그에 못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저출산 이 관련된 얘기들이 아마 쏟아져 나올 겁니다. 네. 정책들이. 네. 돈으로 뭔가 많이 해결하려고 할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저번에 한국 테크놀로지 얘기했었죠. 네. 보세요. 제가 어지간하면은 손절하는 얘기 안 하는 거 아시죠, 그죠? 네. 어지간하면 손절하는 얘기 안 해요. 치과 가면은 어떤 치과 선생님들 보면은 그냥 다 뽑아버린 사람이 있고, 그죠? 네. 좀 좋은 분 만나면 어떻게든 그걸 살려주려고 원래 있는 이빨이라든지 뭐, 그죠? 네. 잇몸. 네. 그거 이제 살려주려고 막 하잖아요. 돈도 안 되는데, 그죠? 뽑으면 돈이 되고, 그죠? 다 아시죠? 어지간하면 종목을 살려드리려고 그러는데 이건 저번에 제가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손절하는 게 맞다고. 이거는 다음에 한번 또 얘기해 드릴게요. 손절하는 게 맞다고. 100번 중에 한 번 걸까 말까인데 거래가 자꾸 늘어나면서 떨어지죠. 그죠? 이게 이쯤에서 음봉 2개 하나씩 얘기했던 것 같은데 여기서. 그죠? 근데 그러고 나서 거래가 더 터졌다고. 그러면 바닥이 안 잡혀요. 이런 거는. 그때 그래서 잘라내는 게 낫다. 네. 그 얘기했던 거. 반등이 얼추 나올 때가 되긴 됐는데 이 기업이 위험한 게 뭐냐면 상장 폐지 1순위가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자본점식에다가 보시면 시간이 또 없네요. 잠깐만요. 여기 한국 테크놀로지인데 영업이익은 지금 최근 2년 동안은 흑자인데 뭐 단기 순이익 보세요. 적자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유보율도 마이너스고 부채율이 1000%가 넘어요. 누가 보면 보험회사인 줄 알겠어요. 보험회사들이 부채율이 높거든요. 왜냐면 고객들 돈 잠깐 맡아서 운영하는 회사니까. 어마어마합니다. 네. 이런 기업들은 자칫했다가는 그냥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회사 중에 건설회사가 하나 있는데 이게 지금 문제가 되니까. 그죠? 엄마도 힘든데 아들도 힘든 거예요 지금. 둘 다 같이 망하게 생겼어요 지금. 네. 현금 흐름도 안 좋은 총재. 그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거 막 물타기 하시거나 막 그러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네. 앞으로 이제 좀 이렇게 좀 문제가 있는 종목들 얘기를 좀 많이 해줄 테니까 네. 잘 들으시고 그 다음에 노을이 한동훈 테마주인데 이건 내일 얘기해야 되겠다. 그죠? 오늘 시간이 안 되겠네요. 다른 한동훈 테마주 오늘 원래 같이 따라서 올라가려다가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노을은 올라갔어요. 노을이 아침에 1등이었거든요. 한동훈 씨 지지율이 좀 좋게 나와가지고 뒤에 이제 다른 한동훈 테마주들이 막 올라가다가 지수 하락하고 개인도 투매 나오니까 한동훈 테마주도 올라가다가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종목이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분위기가 안 좋았던 거죠. 네. 자, 아무튼 이제 자,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뭐 좀 최대한 많이 설명해 드리려고 준비 좀 했는데 결론은 부안해동하지 마시고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셨죠? 네. 그리고 올해 작년에 이제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그죠? 네, 그것만큼 수익 내셔야죠. 그죠?
그러려면은 다른 것보다 여러분들 마음을 잘 지키셔야 돼요. 계좌 관리 하신다고 맨날 종목 보시고 막 그러지 마세요. 종목 관리한다, 계좌 관리한다고 하면서 뉴스 찾아보고 어디 토론방 들어가고 차트 맨날 보고 그죠? 네. 계좌 자꾸 열어보시는 거는요. 종목 관리, 계좌 관리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정신과 본인의 계좌를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잘하는 게 아닙니다. 힘들 때는 덮어놓고 안 보는 게 좋은 방법이기도 한데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편안하게 좀 잘 올 한 해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무튼 저도 올 한 해 그죠? 네. 좋은 설명 많이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네. 편안한 오늘 밤 네. 새해 첫날 되시고 내일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내일 또 저녁 방송 때 또 시황이랑 또 정책주로 움직이는 거 있으면 이제 바로바로 얘기를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 제 뒤에 김 실장님이 여기 보시면 중국발 코로나 관련주 요즘에 이게 제일 핫하죠, 그죠? 오늘 제약주도 많이 올라왔거든요. 요거하고 한일령 해제 관련주 브리핑 한다고 하시니까 들어가셔가지고 네, 도움들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아무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푹 쉬시고 내일 뵙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